안녕하세요. 시연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24살에 공부방을 창업하게 된 썰, 초기 자금, 창업 비용은 어떻게 마련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약대 생활이랑 공부방 운영을 병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들을 좀 나이브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24세 어떠다가 공부방을 창업하게 됐냐? 공부방 창업하면서 이 시연쌤이라는 채널도 시작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3살에 졸업하고 수능을 한번 다시 준비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했고 이걸 1년 더 하냐 아니면 다른 진로를 찾아보냐 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 1년을 더 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걸 수험 기간을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뭔가 이 백수 생활, 수험 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뭔가 나를 더 잃어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니 다시는 못한다 하면서 다른 쪽으로 진로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뭘까 이걸 고민해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르치는 일이 그거였어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약간 남이 하는 일을 보고 아,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정도는 나도 만만하게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성이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했던 일들 중에서 남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해줬던 거, 그리고 내가 할 때 나름 좀 재밌었던 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고등학교 때는 막 친구들 공부 막 열심히 가르쳐주고, 20살 때부터 24살까지 뭐 거의 공백기 없이 가회를 했으니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교육 업계 쪽으로 한번 열심히 스탯을 밟아가면서 내 포텐셜을 한번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학원 같은 것들을 처음에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자금도 없고 그리고 뭐 아직 이런 경험도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져야 되는 리스크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바에는 차라리 일단 공부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왜냐면 공부방은 초기 자금이나 뭐 준비 비용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고 제가 지금 뭐 기존에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공부방으로 조금씩 이제 체격을 키우고 학원을 창업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능 성적표를 딱 보고 이제 1년 정도, 1년이래. 일주일 정도 페인처럼 지내다가, 바로 부동산 가서 월세방을 계약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던 집은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서 제가 월세방을 하나 새로 구해서 좀 인테리어 같은 것들 좀 마련을 해서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초기 창업 비용은 이제 대구에서 운영을 했었고, 여기 근처에 있는 동네 집값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생활비 대출로 이제 국가장학재단에서 한 750 정도 받아놓은 것들이 있었고, 제가 기존에 좀 돈을 지금까지 저축하면서 모아놓은 게 한 700 정도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보증금 내고 그다음에 1년 월세를 한 번에 모아서 드리는 연세 개념이었는데 그걸 드리고 그다음에 당근마켓에서 뭐 책상도 사고 의자도 사고 여러 가지 가재 도구 같은 것들 사고 나니까 진짜 통장에 한 30 이렇게 남았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방 창업 시작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차근차근 벌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생활비 대출 빨리 갚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월세 계약이 2년이었는데 이 2년 딱 끝나면은 집을 사서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원했던 그 목표들은 다행히 다 이뤘는데 사실 그 이전에 살던 공부방 운영했던 그 집은 2년이 계약이었는데 1년 딱 하고 다시 이제 연세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집주인분이 이제 집을 팔아야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어찌저찌 상황이 되면서 1년만 딱 살고 딱히 위약금 없이 나와서 지금의 집 여기를 사서 여기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랑 이제 동생이랑도 이제 같이 살면서 공부방을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동생도 학교 가고 엄마도 직장 가다 보니까 또 그때 공부방 운영할 때는 제가 청소도 해야 되고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게 수업이 끝나고 막 가회하고 나면 12시인데 그때부터 이제 방 청소하고 다 쓸고 소독하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맨날 한 3시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청소 같은 거.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약대 생활이랑 공방이랑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막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서 밥도 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먹고 지금이 저는 제일 행복하긴 합니다.
공부방 홍보는 어떻게 했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하실 때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홍보 플랫폼은 당근마켓입니다. 아니, 왜냐면 당근마켓이 이제 내 광고를 봤으면 하는 사람들의 나이대랑 성별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방 홍보할 때, 볼 사람의 지역까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살고 있는 요 근방 동네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나이 연령대도 이제 3, 40대, 50대 이제 여성분들 대상으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광고를 돌렸거든요. 그리고, 어, 그렇게 광고를 돌리다 보니까 당근마켓으로 보통 알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알고 있던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 데려오면서 이렇게 공부방 인원들이 생겼는데, 당근마켓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기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정도는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네이버 이렇게 사업자 등록해서 검색하면 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공부방이 간판이 없어서, 뭐 학원 같은 경우는 저기 학원 새로 생겼다. 저기서 뭐 국어 가르치네, 영어 가르치네 이게 보이는데, 공부방은 간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방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홍보를 하면서 이거 되게 쉽지 않다. 홍보가 제일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인원을 더 늘리고 싶다라는 욕심도 없고, 그냥 지금 있는 친구들에게 집중하면서, 뭐 약대 생활도 지금 병행하고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인원에 더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인원을 늘리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긴 한데, 홍보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초반에 일단은 한번 몸으로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촉물 같은 거 제가 막 열심히 디자인해가지고 물티슈 한 200개를 만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젤리 붙여가지고, 그래, 학생들한테 나눠주자. 부모님 같아 보이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길거리에서 이거 들고 막 했는데, 와, 일단은 어머니 때로 보이시는 분들에게 이걸 드리려고 하면 저분이 일단 자녀가 있을까 없을까? 이분에게 드려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학부모님인지 일단 이걸 잘 모르겠고, 학생들한테 주면은,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나눠줄 때 사람들이 이거 받기 싫어하잖아요. 젤리를 붙였는데도 받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차가운 눈빛들. 그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1시간 돌고 나면 진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3일 하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가회를 해왔다. 가회할 때는 진짜 그냥 이제 가회하고 하면 이제 어머니들 막 가회 이렇게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되게 친절한 분들을 만나다 이 홍보를 하면서 이제 사회의 쓴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데 막 젤리만 3개 달라고 막 삥 뜯기고 애기한테. 그래서 애기가 저 젤리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젤리 안 달라고 하는데 제가 뭐 안 주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젤리 3개 줄게 하고 젤리 뜯기고. 그래서 그 물티슈 판촉물을 제가 한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 한 20개 정도 나눠주고 남은 한 180개는 제 공부방 청소할 때 그냥 썼어요. 이걸로는 홍보 못한다. 그러니까 판촉물을 일단 만들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판촉물을 막 준다고 해서 막 오는 인원이 드라마틱하게 생기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들 오히려 쓰레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약간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열심히 만든 판촉물들. 차라리 그 돈이면은 당근마켓으로 홍보를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블로그 꼭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공방을 운영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아름아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공부방 운영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학원이랑 다르게 1대1로 거의 개인 교습이 들어가고, 이 친구가 원하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원에 비해서 학생이 한 명 더 늘었을 때 내가 해야 하는 일 자체는 정말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학교도 정말 다양하게 오고, 뭐 예를 들어 외고 친구가 오면은 그 친구에게 맞는 커리큘럼, 그 친구가 쓰고 싶은 교재로 일단 수업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약간 루즈한 개인 과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토플 공부랑 그다음 학교에서 하는 수행 평가랑 뭐 작문 같은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싶어요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재 같은 거 선정해서 그 친구가 원하는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데, 이게 뭐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이 만들어지니까
그 인원이 한 명 더 들어왔을 때 그냥 이렇게 반 수업을 하면 되는데 공방은 인원이 한 명 더 들어왔을 때 이 친구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짜서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논의하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좀 루즈한 개인과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방, 학원, 개인과외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올 때도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은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친구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일단 시범 수업을 한번 해보고 맞으면 계속 다니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일단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또 공부방 운영하면서 약간 느끼는 거는 저학년일수록 누가 가르치는지보다 이 친구에게 얼만큼의 공부를 시키느냐, 강제적으로 몇 시간의 순 공부 시간을 만들어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숙제라던가 자습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차라리 제 눈앞에서 공부하는 걸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공부방 운영을 하면서 좀 활력도 많이 돋았고, 그 전에는 계속 수험 공부하면서 집에만 있었는데, 애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따라오고 그래서 좀 좋은 결과 만들어내면 진짜 진짜 뿌듯하거든요. 물론 제가 같은 노력을 이렇게 부었을 때도 아웃풋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솔직히 차이가 있어요. 친구들마다. 하지만, 어, 정말 좋은 결과까지 잘 내주는 친구들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지금 공부방에는 사실 고3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번에 수능 진짜 잘 봐서 다 원하는 대학을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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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진짜, 진짜 착한 애들도 많고, 사실 공부방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막 드라마틱하게 힘들었던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부모님들, 학생들이 너무 다 좋은 친구들이었고, 진짜 말도 잘 듣고, 숙제 가끔 안 해올 때 있지만, 애들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아요. 솔직히. 애들 가르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약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약간 제2의 진로를 준비하게 된 거는 이게 내가 10년까지는 더 할 자신이 있는데 내가 한 40대, 50대가 돼서도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땐 입시를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겪어본 지금의 처지일 때 가장 제 포텐셜이 맥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뭔가 나이 연차가 쌓인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대하고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좀 더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쌓일 수는 있겠지만 뭔가 잘 가르치는 거랑 돈을 잘 버는 거랑 또 별개고 그리고 또 사람을 또 대하는 문제는 또 쉽지 않고 또 결국에는 만남과 이별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감정 소모들도 쉽지 않았고 또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시연쌤이란 채널을 약간 준비하면서 가르치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더 이해가 잘 될까 이런 포텐셜을 키우는 계기도 됐는데 그러면서 약간 업계 분들도 이렇게 몇 분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 쉽지 않은 어떤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풀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면서 음, 가장 큰 변수는 나의 멘탈이다. 약간 그냥 뭔가 좋은 학원 강사, 좋은 어떤 포텐셜을 가진 경쟁력을 가진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외에 정말 정말 많은 요소들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멘탈, 진짜 강철 멘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향하는 방향과는 좀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좋아요. 그냥 공방 운영하면서 초반에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초반엔 진짜 수업하고 이제 꾹 참고 버티다가 수업 끝나면은 콜라 마시면서 이제 치킨 하나 뜯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밤을 보냈는데 약간 가끔씩 철없는 친구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하는 그런 약간 19금 농담을 저랑 이제 이렇게 1대1로 있을 때 정말 생각 없이 막 하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겪어보지 못한 유형의 친구니까 너무 약간 당황스러워. 얘가 얼마나 내가 만만하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의 현타와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공부를 가르쳐야 되나? 그러면서 막 너 이거 지금 선생님이랑 너 지금 나랑
둘이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이런 류의 대화를 꺼낸다는 것 자체 지금 잘못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름 이렇게 좀 경고를 줬는데 어쨌든 쉽지 않았죠. 음.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지금은 가르치는 친구들 성적만 더 올랐으면 좋겠다. 딱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진짜 성적만. 이게 뭐 물론 뭐 공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친구들의 성적 좀 더 좋은 포텐셜로 올리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 성적 결과에 대한 어떤 부담, 압박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매 시험 기간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준비한 대로 애가 실수 안 하고 잘 쳐야 될 텐데.' 약간 이런 걱정들도 늘 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이전 영상에 막 자막으로 제가 적긴 했는데 무조건 뭐 가슴이 뛰는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방 일이 딱 그래요. 약간 가끔씩 가슴이 뛰고 막 이렇게 성적 좋은 결과 나왔을 때 '뿌듯해.'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막 매일매일 뭔가 도파민 맥스를 찍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 자리를 뛰쳐나오고 싶지 않고 매일매일 뭔가 해도 '나름 할 만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정도면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좋아한다의 역치를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변수들이 늘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내가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기한이 생길 수도 있고 모든 일을 약간 아르바이트처럼 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처럼 한다라는 게 평생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너무 먼 미래까지 보고 두려워하지 말자. 딱 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의 의미에서 가장 큰 건 자기 밥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가야 할 길도 멀고 학비도 벌어야 되고 생각이 많아지긴 하는데 일을 하면서 분명히 느끼는 보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학비도 만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방 운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수익을 만드는 데 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학원처럼 인원이 한 명 더 늘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수업을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에 맞는 커리큘럼 또 짜서 시간을 또 쏟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원적인 확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한정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 과외 플랫폼 같은 것들 활용해서 개인 과외를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고 사실 공부방 수익이랑 요 개인 과외 수익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비중은.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병행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두 개를 하면서 한쪽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생겼을 때 또 다른 쪽에서 또 에너지를 얻고 그다음에 이 일을 하면서 요 일을 할 때 또 주는 시너지 같은 것들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힘이 닿는 때까지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생각들은 여전히 계속 바뀌겠지만 여러분의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리고 진로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같이 댓글로 나눠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녕.